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에브리띵 랠리였습니다. 주요 20개국 증시 중 14곳에서 사상 최고치가 나왔었죠. 그런데 국내 증시 분위기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를 바뀌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대비를 해야겠죠. 이럴 때 꼭 챙겨보셔야 할 게 바로 만렙박 주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만렙 가이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류태영 대표, 한동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을 해보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또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에브리띵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좀 다소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태영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 상장 주익수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보면 2010년에 보면 기준으로 거래소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을 합산해 가지고 상장 기업이 한 1,8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200개가 좀 넘어요. 근데 이제 2020년 현재를 조사해 보니까 몇 개 정도 되냐면 우선주 포함해서 2,6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럼 요 4년 동안, 4, 5년 동안에 늘어난 종목 수만 들어 300개가 훨씬 넘죠? 근데 종목은 300개가 넘어나는데 거래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대금은 전혀 늘어나지가 않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막 종목은 갖다가 때려서 계속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시장에서 돈은 없는데 없는 데다가 갖다가 더 밀어넣고 있는 거죠. 뭐하고 똑같으냐면 흥분의 자식하고 똑같아요. 흥분의 자식이요? 네. 아니 가뜩이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계속 자식을 더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다 굶죠. 이제 먹을 게 더 줄여드려야겠죠. 가뜩이나 밥 공기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흥분에 식구 늘어나듯이 안 되고 있죠. 같은 값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대한민국 주식에다가 소위 말해서 자금이 큰 분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오히려 뉴욕 증시나 좀 선진적인 쪽으로 안정적인 쪽으로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지금 시장의 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개선이 안 되고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최근까지 우리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뭐 전력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전력주들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 것들 게임주도 좀 움직였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시장의 지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이 움직이지 않고 소소한 그런 어떤 테마성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 시장이 크게 뜨겁게 달구려고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IT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흐름이 일단 온기가 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 자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부터 좀 더 강단을 내려서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제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가이드님은 지금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경제 모델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가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았었죠. 근데 이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내국인들의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어떠냐 치를 떨고 있어요. 치를 떨어요. 네, 한국 주식 못 해먹겠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대만 증시도 지금 엄청 잘 가고 있고 일본도 잘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종목 수가 많으니까 일부 가는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이게 다른 종목들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갔다가 그 종목이 좀 버텨주면서 다른 종목이 올라와야 이게 좋은 시장인데 이 종목이 올라왔다가 다른 종목이 올라오면 이 종목이 그냥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명 얘기해서 등산 같은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수지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지금 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도세가 없어서 이 정도지 만약에 양도세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 더 미국으로 많이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리 세금, 이 세금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없었다라면 더 많이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HLB 발 악재로 바이오주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에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류태영 가이드님. 굉장히 우리 국내 바이오주들의 어떤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이번 기회에 좀 우리도 좀 스스로들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권사의 어떤 그 각 섹터별의 그런 어떤 바이오 담당이든 뭐 반도체 담당이든 이런 섹터별의 어떤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리포트들을 좀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HLB 관련해서 리포트를 지금 몇 달을 저희들이 또 보다 보면 대부분 다들 보냐면 이 간암 치료제 FDA 좀 승인 받는 거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다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했지 단 한 군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조금 그렇게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없었다는 소리죠. 네. 그만큼 좀 서로 어떤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을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폄하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좀 더 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좀 파고들어서 투자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남들이 썼던 리포트를 그냥 말 그대로 복사하듯이 뺏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비록 HLB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국내 바이오 산업은 과거와 다르게 한 단계 계속 성장해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임상종양학회죠. 3대 학회 중에 하나인데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 국내 바이오 몇몇 기업들이 또 이제 실제 또 발표가 나오죠. 근데 이제 뭐 유한양이라든지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하지만 이 기업들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개개별로 보면. 다만 이 바이오 특성이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벤트가 나오고 나면 주가들이 대부분 조금 차익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벤트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각계적인 부분으로 좀 시각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크게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가이드님은 바이오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바이오주를 좀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도박하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일주일 뒤에 승인이 난다. 어떤 승인 결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박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셀트리온이 코스피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의 새로운 또 포트의 대장주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기관들이 매매를 할 때 지수에 편입을 할 때 넣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HLB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좀 포함이 많이 됐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HLB라는 시가총액이 내려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기업 하면 바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도 이제 순위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DC 항체에서는 뭐 글로벌 쪽에서 강자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 쪽에서는 이제 휴젤도 지금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요 종목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이제 HLB의 그런 자금들이 좀 빠져나와서 좀 분산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가 좀 침체됐었다면 반면 식료품주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을 앞세운 삼양식품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라면 대장주가 됐고, 또 다른 식품 관련주 뭐 빙그레, 뭐 CJ 시푸드 관련해서 다 크게 오르는 가운데 있는데요. 식료품주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앞에 K자 분은 K-팝. 그리고 뭐 영화 산업도 굉장히 해외에서 선양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사실 우리가 K-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다 타고 문화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K-팝이나 이런 걸 타고 문화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K-푸드에 대한 어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단순한 열풍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에서 출발했지만 이 K-푸드에서 더욱더 계속해서 쭉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문화가 한번 침투하면 이게 단순하게 한 1, 2년 내에 그치진 않죠. 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얼만큼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세계로 뻗어나갈 거로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불닭볶음면에서 이제 K푸드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어디로 갈까라고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고물가라,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물가라든지 외식 문화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소스 있죠. 야, 그걸 우리는 턱급 비밀 소스 있지 않습니까? 맛집에 가면. 그래서 우리 K 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치킨 같은 경우에 소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대표적으로 교촌 치킨을 운영하는 뭐 교촌 F&B라든지 여기서 뭐 K한 핫소스 3종을 냈는데 대부분 예전에는 우리 국내에서 히트침이 해외로 수출했는데 이건 반대로 아마존에다가 먼저 지난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K소스가 이제 파고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해서 그런 소스 관련 기업들 그런 그 BBQ인가요? 그쪽에 하고 있는 또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상이라든지 또 우리 관련해서 그 뭐 조미료 막 들어가잖아요. 샘표 식품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을 앞으로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료품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그죠? 네. 다녀서 먹어보면 제가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음식을 따라갈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죠. 예,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만큼 다양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산물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식료품들이 전파되는 이유 중에 하나, 예전에는 어떤 드라마 쪽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로 SNS입니다. 예, 너튜브 이런 걸로 외국 사람들도 챌린지도 많이 하고 이게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도 솔직히 불닭볶음면이 한때 뭐 우리 벌써 5년은 지났어요. 외국인들이 챌린지 한다 한 게 저는 5년 전에 들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지 생각할 정도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게 계속 전파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음식 중에 좀 잘 나가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공급 부족. 우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죠. 김? 김이죠. 네. 예. 김인데, 외국인들이 뭐 김을 그동안 많이 안 먹었다고 보고, 국내에서는 그동안 김이 좀 쌌잖아요. 저렴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국내에서 이제 김을 사 먹을 때도 굉장히 좀 고가로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 쪽도 좀 관심 있게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뭐 국내에서 뭐 김 만드는 기업 하면, 예전부터 유명했던 동원 양반기, 뭐 사조 시푸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CJ 비비고에서 만드는 김 같은 경우도 인기를 많이 끌거든요. 그러니까 CJ의 비비고에 납품하는 김은 CJ 시푸드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대형주급에서 본다라면 과거부터 우리 뭐 TV 있죠. 우리 CJ 쪽에서 비비고라는 그 상품을 가지고 해외에 가장 많이 알리고 있었던 회사가 CJ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CJ 제일지당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인 그런 상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SNS를 체크하면서 어떤 식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